예, 계속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오프닝에서 이미 제가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딱히 또 공개하는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넷마블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코웨이를 만약에 정말로 데려가게 되면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방면에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의 엄정환 변리사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뵐 때마다 항상 굉장히 네네. 핫한 종목을 하게 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넷마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 텐데 또 얼마나 준비하셨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일단은 특허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 뭐 재밌는 그런 스토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도 네. 재밌는 기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CEO도 인수했을까가 지금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게요.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네. 첫 번째로 넷마블이 갑자기 네. 웅진코웨이를 약간 네. 이런 의아함을 많이 가지셨을 거란 말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보세요? 일단은 넷마블이라는 회사 자체가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 글로벌 국내외에 40개 이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글로벌 탑 10의 안에 드는 그런 게임 기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이제 국내 매출 1위를 차지한 그런 회사고 현금 보유량이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넥슨 인수를 하려고 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MBK 파트너스랑 같이 콘소시엄을 구성을 한 적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 넥슨 인수가 좀 무마가 되면서 그렇죠. 네. 네, 이제 MBK 파트너스랑 조금 이제 어떤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이제 그 웅진코웨이에 또 매입을 했다가 또 네.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MBK가 봤을 때도 괜찮았던 회사 같고 그다음에 넷마블은 또 이제 현금적인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웅진코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전에 네. 기업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야 렌탈 1위 시장이고 네. 수익도 잘 나고 35%. 있고. 네. 그렇죠. 네. 다만 중고차 시장도 새 차에서 중고차 다시 되팔 때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되파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인수 네.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 좀 부담스러워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결국에 넷마블이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네. 인수하고자 한다까지 지금 나왔고 네. 또 이번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게 방준혁 의장이 지금까지 네.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얼마나 벌어왔나 이런 후속 보도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방준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업가적인 그렇죠. 승부사적인 예. 기질이 굉장히 또 강한 경영자고 지금 넷마블의 지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24% 정도 되는데 일단 방준혁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제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한 5,30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고 그걸로 이제 넥서스나 N2 같은 그런 훌륭한 게임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인 한 3년 만에 2017년도에 이제 게임 업계 1위를 평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넥슨까지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글로벌 탑 3를 네. 노렸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좀 좌절이 되면서 네. 원래부터 근데 이 넷마블이 게임 이외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한 7,000개 정도의 PC방을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예. 그 미디어웹이라고 하는 자회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에 한 2만 개 정도의 이제 피트니스, 그다음에 뷰티 네. 이런 이제 O2O 플랫폼 회사인 에브리핏이라는 회사도 넷마블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방준혁 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디스에어라는 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택배를 이렇게 신청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약간 그 안에 다쳐서는 안 포장재가 되는 있죠. 예. 예. 그 포장재 중에 상당히 좀 신개념 뽁뽁이 저런 그 포장 재료 쪽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 회사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준혁 의장의 사업가적인 기질이 게임에 우리가 한정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3월달에 BTS로 유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예. 이제 투자를 했죠.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BTS 월드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176개국에서 이제 14개 언어로 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매출 약 9억 원 정도. 네. 원래는 이 게임이 그렇게 뭐 큰 매출을 노리고 이렇게 출시한 게임은 아니다라는 그 게임 업계 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존의 게임과 뭐 유사하게 뭐 이렇게 현금으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예. 뭐 그런 이제 어떤 경쟁적인 유발 요소보다는 예. 약간 좀 그 소녀 팬들을 팬심으로. 게임에 예.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목적의 그런 게임이었는데 네. 그래도 뭐 괜찮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또 이제 BTS 컨텐츠를 이용한 예. 그 약간 3D 쪽의 게임이 예. 준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BTS 컨텐츠를 이용한 그런 컨텐츠 비즈니스가 지금 또 확장이 될 거라고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신 그 업계와 네. 또 증권가의 온도차가 여기서 약간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TS가 한창 뜨던 때 저 네.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네. 훨씬 잘 될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다가 좀 네. 증권가에서는 실망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상 네. 외로 좀 네. 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네. BTS를 통한 어떤 이것도 IP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로는 충분히 무궁무진한 사업성을 펼칠 수 네, 있으니 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된다 하면서 방 의장의 네. 앞으로의 투자나 네. 또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은 포장재 정도는 빼고 네. 직간접적으로 어쨌거나 게임과 어떻게든 연관시키려면 연관은 되는 것들인데 연관은 되죠. 네. 근데 이 렌탈 쪽은 네. 연관이 쉽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홈 IoT 정도 뭐 네.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넷마블이 외부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콜럼버스라고 하는 IoT 그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제 게임 유저들의 성향,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성향 이런 것들 뭐 결제 패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인수합병 전에도 뭐 CJ 그룹 쪽에서 이제 IoT 담당 임원들이 또 웅진코웨이로 이제 영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웅진코웨이는 IoT 쪽에 이제 준비가 다 이제 돼가는 상황이었고,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콜럼버스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플랫폼 네. 이 넷마블 쪽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양자 간의 결합은 아마 증권가에서 보시는 것보다 꽤 재밌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그렇습니다. 양쪽이 갖고 있고 네네. 이걸 어떻게 폭발시키느냐가 문제일 텐데 네. 다만 지금까지의 여론만 봤을 때는 이야기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네. 야 이거 시너지보다는 그냥 수익성 개선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것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네네. 만약 인수를 한 이후에 왜냐하면 네. 웅진코인은 워낙 또 수익이 잘 나오고 네. 반대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수익성 개선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원래 수익이 그 두 회사 다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도 뭐 한 6조 800억 원, 네. 뭐 넷마블은 이제 시가총액 7조 9천억 원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도 양사가 넷마블은 한 2조 2,600억 원, 예. 그다음에 웅진코웨이는 뭐 한 3조 정도 올해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웅진코웨이가 더 큽니다. 예. 웅진은 이제 5,5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넷마블은 한 2,500억 원 2,5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웅진코웨이가 두 배가 영업이익이 큰데 예. 어떤 그 실적 개선이나 뭐 수익 개선보다도 예. 이제 미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리고 또 넷마블이 기존에 가지지 못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유통, 그다음에 그 웅진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코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 이제 출장을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IoT 쪽에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IoT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많지가 않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 주부들이나 아니면은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이런 IoT 제품을 설치하거나 뭐 어떤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코디라고 하는 분들이 또 나가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접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넷마블에서 얘기하는 그런 IoT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좀 허황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또 네.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줄어들다 보니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고 방 의장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뭐 이걸로 수익성 개선하려고 비게임 부분을 인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시너지 특히 코디를 이용한 네.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 넷마블이 만약에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게 된다면 지금 네. 현금선 자산으로 네. 한 1조 8천억 원 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 3분기에 책정이 됐다고 네네네. 해요. 네. 이후에 네. 좀 재무 비율이 어느 네. 정도로 변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 보셨어요? 뭐 일단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로 넷마블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뭐 PBR 같은 경우에도 넷마블이 2017년부터 3년간 2017년도에는 원래는 3.7 그리고 2018년도에 2.14 그다음에 올해는 약 1.63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지금 현금적인 그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순자산 중에 이제 기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가장 많이 이제 그 평가가 되는데 넷마블은 공장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넷마블의 어떤 그런 그 뭐 승자의 저주, 예. 뭐 M&A를 하고 나서의 그런 문제는 발생할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PBR이 그렇게 측정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보나 아니면 네. 지금까지 나왔었던 실적으로 보나 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도 해석을 하도록 하겠는데 네. 그 웅진코웨이의 경쟁력도 잠깐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변리사기 때문에 특허 관련해서. 특허 관련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1991년부터 이제 특허 출원을 시작해서 총 3,600여 건의 특허 출원을 한 회사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등록 특허만 해도 1,070건이 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만 그렇고요. 뭐 해외 특허는 당연히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꾸준한 그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소가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네. 뭐 기울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허 출원 활동을 이렇게 뭐 감소시키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생활 가전 쪽에서 웅진코웨이가 갖고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합니다. 예. 뭐 3,042건의 상표를 출원해서 지금 2,500건에 가까운 상표를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그래프에서도 보시겠지만 2011년부터 굉장히 급상승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코웨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이제 자각을 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디자인 특허 포함해서 한 4,000건의 IP가 확보가 돼 있고 요것만 해도 그 이 IP의 가치만 해도 굉장한 그 M&A적인 매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웅진코웨이가 기존의 특허 소송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웅진코웨이의 그 35%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넷마블 코웨이가 됐을 때 지금 뭐 리포트 통해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독 경제거든요. 네네네. 직관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어떤 사업 영역을 말하는 일단 겁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잡지를 구독하듯이 네. 이제 매달 돈을 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웅진코웨이를 비롯한 렌탈 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게임 업계에서는 월별 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뭐 넷마블이 구독 경제를 얘기하는 것과 웅진코웨이가 구독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접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웅진코웨이가 보유한 특허 중에 한 200건 정도가 지금 가전 기기들의 IoT 사물 인터넷에 관한 특허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J 그룹 쪽에서 이제 IoT 쪽에 임원도 오고
그다음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이 얘기하는 구독 경제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실현이 될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꾸준한 매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또 많은 관심 그리고 시너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넷마블과 웅진코웨이에 대한 인수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고 했는데도 네. 항상 모자랍니다. 다음번에 네. 저희가 더 확보해서 네. 또 기업 분석해보도록 하죠. 네. BL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환 변리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